늦은 오후 요양원의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에만 의지해 어슴푸레했어요.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지만 누구도 그 그림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깔린 낡은 리놀륨은 발자국 소리에만 반응하듯 삐걱였고 그 위를 간병인들의 바쁜 발소리가 무심하게 오갔습니다. 그 복도 끝 작은 창가에 놓인 침대에서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래전부터 불리지 않았고 대부분은 그녀를 저쪽 방 노인이라 부르며 수군거렸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오긴 했지만 목소리에는 늘 조급함과 의무감만 담겨 있었죠. 얼굴을 비춘 지도 오래, 설 연휴에도 요양원 문턱조차 밟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작고 마른 몸을 시트에 파묻고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조차 간병인들에게는 불편했어요. 그들은 그녀가 말없이 바라볼 때마다 짜증 섞인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이는 귀찮다는 듯 밥그릇을 던지듯 내려놓았고 또 다른 이는 물을 가져다 주며 이 정도면 됐지 않냐라는 퉁명스러운 말로 자리를 떴습니다. 또 다른 이는 물을 가져다 주며 이 정도면 됐지 않냐라는 퉁명스러운 말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가 처음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는 아직 기운이 남아 있었고 새 환경에 적응해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냉대와 무시가 쌓여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방을 쓰던 다른 노인들조차 그녀를 피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간병인들이 그녀를 싫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있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불편하다는 것이었죠. 원장은 더 심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돈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고 부유한 보호자의 자녀 앞에서는 아양을 떨며 굽신거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서류상 보증금도 얼마 안 되는 가난한 환자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종 저런 환자는 자리만 차지한다라며 직원들에게 들리게 말했고 그것이 곧 직원들의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작게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하지만 내면은 달랐습니다. 세상에 남은 마지막 가족들에게조차 버려진 기분을 삼키며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버텼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고 숨겨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도에서는 간병인들이 쟁반을 들고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방으로 들어온 젊은 직원 하나는 음식을 서둘러 내려놓고는 휙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힘겹게 팔을 뻗어 숟가락을 잡으려 했지만 직원은 짜증스럽게 그녀의 손을 치워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혼자 못 드세요? 라는 비아냥이 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작은 서랍 속에서 할머니의 손길이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래도록 감춰둔 봉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봉투 하지만 안에 든 서류만큼은 세상을 뒤집을 힘을 지니고 있었죠. 할머니는 서류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한번 쓰다듬고는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마음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눈빛은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력해 보이던 그 눈에 잠시 스치는 불꽃 같은 기운이 비쳤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요양원은 정막 속에 잠겼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코 고는 소리와 간헐적인 기침 소리가 복도를 메웠지만 할머니는 쉽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 켜켜이 쌓인 서러움과 분노가 억눌린 숨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묻어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언젠가는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도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깥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비쳐 희미하게 방 안을 물들였고 그 빛이 서랍 손잡이에 스치며 은근히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반짝임이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다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내가 잃은 존엄 반드시 되찾을 거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창가를 스칠 무렵 요양원 안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간병인들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식판을 나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원장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붙잡고 크게 고함을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다른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전날 밤 서랍을 열어본 뒤 할머니의 눈빛이 이미 전과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 간병인 하나가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좀 움직여요. 다른 어르신들도 기다린다고요. 말끝에 섞인 비아냥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었고 그동안 쌓여온 멸시의 표현이었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넘어질 뻔했지만 가까스로 벽을 붙잡아 중심을 잡았습니다. 주위에 있던 다른 노인들은 놀란 듯 눈을 돌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장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죠.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흔들리는 몸을 일으키더니 간병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전 같으면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눈물을 삼켰을 그녀였지만 그날만큼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요.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자격 없어. 간병인은 비웃듯 웃어넘겼습니다. 뭐라고요? 자격?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야 돈으로 자리를 사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시한부 손님일 뿐이잖아요. 그 말은 방 안 공기를 단숨에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간병인은 뒤에서 혀를 차며 따라붙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서랍을 열어 전날 밤 손끝으로만 어루만지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 작은 탁자 위에 그것을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속에서 반쯤 튀어나온 종이의 붉은 도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잠시 후 원장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고자질을 들은 듯 얼굴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말투로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아침부터 소란스럽게 굴지 마시오. 여긴 내가 운영하는 곳이고 규율을 어기는 환자는 언제든 내보낼 수 있어요. 할머니는 원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두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묘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내보내보세요. 당신이 내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원장은 코웃음을 치며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곧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법적 서류, 그리고 명확히 찍힌 인감도장. 모든 것이 할머니가 이 요양원 건물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게 뭐예요? 원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내 남편이 남긴 거예요. 남편이 떠나면서 나에게 준 마지막 유산이죠. 내가 무력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당신이 서 있는 땅 위에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원장은 말문이 막힌 채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았고 간병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늘 무시하던 노인이 단숨에 자신들의 고용주로 바뀌는 순간 그들의 세계가 뒤집힌 것입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기 있는 노인들 더 이상 당신들 마음대로 다루지 못할 거예요. 오늘부터 이 집은 내 방식대로 바뀔 겁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누구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 순간 한때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던 노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방 안가득 드러났습니다. 복도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노인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기대가 뒤섞인 속삭임이 오갔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두려움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요양원의 공기는 전날과는 전혀 다른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디어 드러난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 묵은 상처를 치유할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원 안의 분위기는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늘 조용히 눌려있던 할머니가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직원들과 원장의 태도는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복도에서는 간병인들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고 노인들은 서로의 방을 기웃거리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노인들은 서로의 방을 기웃거리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래. 등기부 등본까지 보여줬다잖아. 그럼 우리가 그동안 본 건물주가 바로 저분이었다는 거야? 간병인 중 일부는 눈치를 보며 갑자기 공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몇몇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평생 약자로만 보아온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깊이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장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 땀이 맺힌 채 사무실로 돌아가 법률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였습니다. 혹시라도 문서가 조작된 것은 아닌지 구멍을 찾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몸은 약했고 지금까지의 학대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감춰온 힘을 드러냈고 이제부터는 그 힘을 어떻게 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간병인 하나가 방에 들어와 평소와는 달리 밥상을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던지듯 두던 밥그릇이었는데 오늘은 숟가락까지 곱게 올려놓고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혹시 더 필요하시면 부르세요.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그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지 존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존엄을 회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곳에서 고통받는 다른 노인들까지 함께 바꿔야 한다는 것을. 그날 오후 복도 한쪽에서는 다른 노인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늘 말이 없던 한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저분이 괜히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눈빛이 달랐다니까.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나아질까? 더 이상 저 원장 맘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어? 그들의 대화는 작은 불씨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동안 눌려왔던 한숨들이 희망의 기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원장과 일부 직원들의 분노와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원장은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몇몇 간병인을 불러 모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끝장이야. 우리가 주도권을 잃으면 다 드러난다고. 특히 그동안 우리가 한 짓들 절대 들켜서는 안 돼.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욕심과 두려움이 뒤엉킨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원장은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할머니에게 예의를 차리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힘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 식당에는 이전과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서자 직원들은 서둘러 의자를 빼주었고 노인들은 놀라움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원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날카로운 기운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그를 응시하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곳은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 말에 주변은 다시 술렁였고 노인들의 얼굴에는 묘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힘을 내던 다른 노인들이 하나둘 그녀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녀는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약했지만 마음속의 결심만큼은 누구보다도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미묘한 예의를 가장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선언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의 공기는 표면적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팽팽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고 직원들은 언제 할머니가 무엇을 꺼내들지 몰라 눈치를 보며 움직였습니다. 원장은 여전히 억지 미소를 붙였지만 뒤로는 변호사와 통화를 하며 어떻게든 소유권을 무효화할 방법이 없나라며 다급한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어떻게든 소유권을 무효화할 방법이 없나라며 다급한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점점 다른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피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자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또 직원한테 혼났어. 물 달라 했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 나도 그래. 약 먹을 시간 놓쳤다고 내가 괜히 까다롭게 군다고 욕하더니. 그들의 말 속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고 오히려 작은 불씨를 모으는 듯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놓곤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 이제 그만 숨으려고 해요. 당신이 남겨준 이 집 이제 제대로 지켜내야겠죠. 그 순간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단단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식당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간병인이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노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대접이야. 우리가 사람이지 짐승이야? 순간 식당이 술렁였고 간병인은 당황한 듯 노인을 밀치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이런 일은 용납하지 않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나와 노인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곳은 돈을 벌기 위한 창고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집이에요. 당신들이 원한다면 당장 경찰과 언론을 불러서 지금까지의 모든 걸 세상에 알릴 수도 있어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안을 단숨에 압도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내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간병인들은 얼굴이 굳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원장 역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억지 웃음을 띠며 다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진정.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이미 할머니가 드러낸 힘은 단순히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노인들의 마음을 모으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다른 노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불만에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되새기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고 짓밟힌 모든 노인들의 존엄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스며들었습니다. 원장이 쉽게 물러날 리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권위와 이익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고 언젠가는 더 거센 반격을 준비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요양원 담장을 스치며 윙윙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이번엔 끝까지 가야 해. 그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요양원이라는 작은 세상 속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그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겉으로는 조금 차분해진 듯 보였지만 안쪽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물의 소유주라는 사실이 드러난 후 간병인들은 서로 다른 태도로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갑자기 친절을 가장하며 할머니 곁을 맴돌았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평생 힘없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건물 주인이라고? 우린 그동안 뭘 당한 거야? 괜히 잘못 걸리면 우리만 피해보는 거 아냐? 복도 구석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분노는 결국 원장의 귀로 들어갔고 원장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불만이 많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 물러서면 끝장이야. 이 건물이 저 노인네 손에 들어가면 우리 지난 일들이 전부 밝혀질 거라고. 횡령, 학대 다 덮어뒀던 게 세상에 드러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직원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 중 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원장의 말에 동조했고 다른 몇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요양원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는 조금씩 변화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하루에 한 번 모여 불편했던 일들을 털어놓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자리였지요. 처음엔 머뭇거리던 노인들도 점점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목욕 시간이 항상 뒤로 밀려. 그때마다 물이 차갑다니까. 내 약은 자꾸 빠뜨리더라. 내가 괜히 깜빡한 척하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 말들이 쌓이자 노인들의 눈빛 속에 작은 연대의 기운이 생겨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숨으로 끝났을 말들이 이제는 함께 공감하는 무게를 갖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그 변화를 바라보는 원장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일부러 노인들의 모임 장소 근처를 서성이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노려보곤 했습니다. 마치 너희들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듯 했죠. 어느 날 저녁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노인이 밤에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었는데 간병인 중 한 명이 일부러 늦게 응급조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노인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방 안은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겁에 질렸고 몇몇은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늦춘 거죠.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다루면 안 돼요. 간병인은 얼굴을 붉히며 반박하려 했지만 다른 노인들이 동시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맞아. 우리도 봤어. 일부러 천천히 온 거잖아. 이제 더는 못 참아. 순간 복도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원장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나섰지만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 웃음을 띠며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나 할머니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드는 건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할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노인들의 눈빛이 번쩍였고 몇몇 간병인은 얼굴을 굳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원장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이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저 노인을 어떻게든 막아야 해. 아니면 우리가 끝장이야.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치밀한 음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원장과 직원들의 반격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녀에게 의지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을 꼭 맞잡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온몸이 부서지더라도 끝까지 싸워보겠어.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반드시 증명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갈등은 더 깊고 더 날카롭게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요양원은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가장했지만 안쪽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속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고, 간병인들은 할머니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짓는 척하면서도 뒷모습으로는 여전히 멸시와 불안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간병인들은 할머니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짓는 척하면서도 뒷모습으로는 여전히 멸시와 불안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외부 인사와 접촉을 시도하며 요양원 운영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큰 폭로의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요양원 회계장부를 관리하던 젊은 직원 하나가 우연히 원장의 비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수년간의 횡령 기록과 학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뇌물을 건넨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처음엔 두려움에 그 파일을 다시 덮으려 했지만 곧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곳이어야 해요. 그 말이 그의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용히 할머니의 방을 찾아가 서류를 내밀며 속삭였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다 들어있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노인들의 불평이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실수가 아니었음을, 그것이 체계적인 착취와 폭력 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체계적인 착취와 폭력 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창가에 앉아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쥐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칼날과 같았습니다. 원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했고 직원들 중 일부는 아직도 원장의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싸움이야. 내가 이걸 덮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모든 노인들을 식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리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겪은 고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우리의 목소리를 짓밟아왔던 겁니다. 순간 식당은 술렁였습니다. 노인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곧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당한 것도 다 그 짓 때문이었구만. 이제는 끝장내야 해. 간병인 몇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조작된 서류요. 저 노인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 다 거짓말이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과 계좌 내역, 그리고 증거의 무게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몇몇 직원조차 원장을 향해 수군거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의 주인으로서 원장을 직위해제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곧 경찰과 언론에 전달될 겁니다. 순간 복도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원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앞으로 달려들 듯 했지만 이미 직원 2명이 그를 붙잡아 막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무기력하게 고개만 숙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들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야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두렵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한번 단호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원장은 무너졌으며 노인들은 다시 존엄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식당 한가운데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원장의 비리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노인들은 믿기 어려운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고 간병인 몇은 땀을 흘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저 노인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컸지만 울림은 없었습니다. 이미 노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려온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욕설과 눈물, 모멸감이 하나의 불길이 되어 원장을 향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갈 기회도 못 얻었어. 내 약값을 빼돌렸던 게 다 사실이었군. 더 이상 당신의 말에 속지 않아. 노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한꺼번에 깨어나 외치는 듯 했지요. 할머니는 그 소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이제 모두의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 듯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직원 2명이 그의 팔을 붙잡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원장에게 마지막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가 가장 의지하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그가 이미 고립무원이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보셨죠? 진실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짓밟고 이용해서 돈벌이를 해온 결과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눌려온 억울함을 풀어내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은 여전히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요양원은 무너져. 너희는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하지만 이번엔 노인들 사이에서 거센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린 이제 당신이 아니라 저분을 믿어.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분이야. 식당은 거대한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공포 대신 희망이, 침묵 대신 목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간병인들조차 그 분위기에 압도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변할 겁니다. 여긴 돈벌이가 아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집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 순간 마치 무대 위 절정의 장면처럼 노인들은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섞인 박수였고 떨림이 묻은 박수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승리의 신호였습니다. 그들의 두 손이 부딪히며 울려 퍼진 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원장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털썩 주저앉아버린 것이었죠.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빛은 더 이상 권위를 잃어버린 초라한 인간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듯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비열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법과 세상이 당신의 죗값을 묻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단죄이자 해방이었습니다. 원장의 몰락과 동시에 노인들의 존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식당을 가득 채운 박수와 울음소리 속에서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 마침내 자신의 몫을 다했다는 것을 느끼며 가슴속 깊이 벅찬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다시 사람으로 서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요양원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터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은 마치 다른 세상이 된 것처럼 달라져 있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하던 복도에는 은은한 음악 소리가 흘렀고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밥그릇조차 던지듯 올려놓던 간병인들이 이제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었고 목욕 시간이나 약 복용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노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안부를 묻고 작은 농담에도 함께 웃었습니다. 전에는 각자의 방에 갇혀 고개만 숙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식당과 마당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 속에서 살아있던 생기가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원장은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횡령과 학대 은폐, 불법 행위가 드러나며 그는 손발이 묶인 듯 무너졌습니다. 그의 추락은 빠르고 무력했습니다. 한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그가 이제는 초라하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노인들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과정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분노를 끝까지 쏟아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법이 당신을 심판하겠죠. 나는 이제 이 집을 다시 세우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그녀의 말처럼 요양원은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건물의 소유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가장 먼저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회의 시간을 만들었고 직원들이 제대로 된 돌봄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벽에 걸었습니다. 처음엔 간병인들이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들 또한 변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켜보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는 불만만 토로하던 직원도 어느새 노인과 함께 장난을 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노인들은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예전에는 늘 침대에만 누워있던 사람이 마당에 나와 햇빛을 쬐며 노래를 흥얼거렸고 말수가 없던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말수가 없던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삶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진을 꺼내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나 해냈어요. 당신이 남겨준 이 집을 지켜냈고 이제 이곳은 사람답게 사는 집이 됐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녹아 있었고 동시에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원 마당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가져온 기타 소리에 맞춰 노인들은 노래를 불렀고 직원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어울렸습니다. 아이처럼 손을 흔드는 사람도 있었고 눈을 감고 따라 부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 깊숙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도 이 집에 함께 사는 모두에게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존중받고 서로를 지켜주는 한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요양원은 더 이상 두려움과 학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과 연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용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미소 속에서 요양원은 다시 살아 숨쉬는 집이 되었습니다.